우리 딸이 결혼한 지 2년 가까이 이제 돼가고요. 처음에 우리 집에 와서 언니 저 으뜸이 제가 책임지겠으면 이럴 땐 그런 줄 알고 개했어요. 지금 나가 놀고 싶다 하잖아요. 에? 뭐라고? 사이가? 신혼집 같은 경우 얻을 때도. 아니 계약금도 없는 대출을 받아서 계약을 한다는 게 맞아요? 계약금이 없는데? 근데 우리 딸은 나이가 33살인데 큰 딸 또한 머리도 너무 순수하고 그냥 입버릇처럼 훅 이혼해 살지 마 훅 그냥 그렇게 뱉는 것 같아요. 이건 현실이잖아요. 남편의 행동들이 다 마음에 안 들어요. 차라리 그냥 너 말대로 이혼하겠다. 이혼이라는 이 꼬리표를 계속 달고 다닐지언정 무조건 이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. 저는 경기도 광주 살고 있는 29살 엄성진이라고 합니다. 저는 34살 이의선. 아니 근데 아까 영상에서 보니까 8억짜리 집을 구매하는데 뭔가 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신 것 그러니까 무슨 같은데 대출 받아서 8억을 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? 그 내용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. 제가 모아둔 돈이 없어요. 없이 결혼을 했고. 아이의? 네. 네. 그래서 이제부터 좀 모으자라고 했는데 항상 하던 말이 내 집은 갖고 싶어. 이거였었거든요. 그래서 원래 이제 지금 계약한 아파트가 청약이 나왔을 때 미분양 뜰 거니까 그냥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미분양이 떴어요.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그냥 구경이나 한번 하러 가자라고 해서 구경을 하러 갔다가 계약까지 하고 온 거 같아요. 잠깐 8억짜리면은 계약금도 굉장히 어느 정도 내야 될 텐데 계약금 어떻게 했어요? 계약서 쓰고 이제 바로 1,000만 원 정도 계약금 냈어야 되는데 그 1,000만 원도 없었어요. 그래서 그때 이제 빌려서 이렇게 누가 빌렸어요? 아주버님. 남편이 아주버님한테? 아 그러니까 형한테 빌린 네. 거예요? 아, 그래요? 사인은 누가 있어요? 공동명의. 자세히 나눴네. 그렇지 공동명의로 하긴 해야지. 그래서 한 달 안에 6,500을 또 내야 되거든요. 그렇죠. 10%를 내야 되니까. 근데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앞으로의 어떻게 계획을 좀 얘기를 해달라 했더니 대출 받으면 되지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캐피탈 얘기를 하더라고요. 캐피탈? 그 캐피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. 친정에 전화해서 이제 도와주셨죠. 친정 어머님이 근데 이 집 참 좋다. 형한테 전화 오면 1,000만 원이 나오고 엄마한테 전화 오면 막 돈이 막 쏟아져요.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다 빚이라는 거죠. 내 돈이 아니잖아요. 맞아요. 지금 빚이 얼마예요? 빚이요? 저는 빚이 없는데 예? 아파트 말고는 저 처음 계약서를 써본 거여가지고 아파트 말고는 아파트 빚이 8억이에요. 빚을 져본 적이 없어가지고. 지금 빚 졌어. 지금 빚이 진 아니, 거예요. 둘이 4억씩 빚이 있다. 그렇지. 그러니까 둘이 합해서 8억이 있는 거지. 지금은 경제권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?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. 지금 잘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? 아니요. 이게 운영이 안 돼요. 아니요. 이게 운영이 안 돼요. 아,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. 남편분이 그냥 실례지만 한 달에 좀 얼마나 버시는지. 한 달에 1,000만 원 이상은. 1,000만 원 이상이요? 통장에 들어오는 건 그 정도인데 빠져나가는 게 그냥 거기서 반이에요. 왜냐면 그때 어느 정도 모았어? 라고 물어봤더니 0원이었었거든요. 아예 모은 게 없었거든요. 모아놓은 게 없다고요? 혹시 도박하세요? 아 진짜 이거 정말 그거 빼고는 이게 지금 얼마가 나가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? 정확하게? 일단은 돈 관리는 아내가 하고 있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험비나 빠지는 거 말고는 네. 잘 몰라요. 본인은 한 달 용돈 얼마예요? 20만 원이라고 얼마 전에 책정을 해줘가지고 나머지 돈 다 어디 있어요?
남는 돈이 진짜 어쩔 때는 뭐 150? 그러니까 카드를 많이 써서 카드값이 막 300 나올 때도 있고 해요.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왔어? 라고 물어보면 나 하는 거 없어. 기름 넣고 밥 먹고 담배 사고 이 끝인데? 이게 돈 개념이 조금 없으시구나. 아내가 생각하는 이 남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?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. 결혼을 하고도 이제 뭐 새벽까지 놀려고 하니까 아, 새벽까지 노는 거. 새벽까지? 6시에 들어온 적도 있었고 아침 6시? 아침 6시? 남편은 어떻게 놀아요? 거짓말을 하다 들켰어요. 어떤 거짓말? 노래방 가서 이제 여자를 부른다든지. 어머. 그 날이 응. 저희 웨딩 촬영한 거 이제 셀렉하는 날. 그 셀렉 되게 중요한데? 약속이 있으니 나가겠다라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내보냈는데 이제 그 노래방에서 사진 보고 톡으로 보낸 거 사진 보고 이거는 잘못됐고요. 셀렉은 같이 했어요. 그래가지고 아, 그때 그- 이제 집에서 몇 장 골라라 해가지고 골랐고 뭐 그날 제가 뭐 골라야 되는데 진짜 눈치 없이 나가서 뭐 노래방 가고 그러진 않았고요. 그러니까 이 정보들은 좀 잘못된 정보들이어가지고 근데 저는 증거를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나는 내 와이프한테 신뢰를 많이 쌓았고 믿음을 많이 줬기 때문에 너만 잘해. 너만 걸리지 마. 라고 이제 상대방이랑 통화하는 내용까지 다 들었고 통화 녹음 내용 중에 뭐 헌팅 술집이 너무 가고 싶어요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근데 이게 결혼 전이었어요. 결혼 전인데 왜 결혼했어요? 원래 이제 그걸 알게 되고 이혼보단 파혼이 낫다라고 해서 파혼을 하자고 했는데 각서를 이제 썼죠. 각서를. 각서를 썼어요. 각서를? 앞으로 의선이에게 어떠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실망감을 갖지 않게 할 겁니다. 회식 술자리 불참하겠습니다. 어길 씨, 현 시세에 맞는 20억짜리 집을 사주겠습니다. 20억짜리 집을 사주겠습니다. 제가 볼 땐 이 각서가 거짓말이에요. 이 각서가. 왜냐하면 어떠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거 불가능하고요. 그럼요. 실망감을 갖지 않을 거다. 이미 실망했고요. 회식 술자리 불참은 어려울 거고요. 그리고 20억 이건 말이 안 돼요. 말도 안 되지. 응? 아내 얘기 쭉 들으면서 어땠어요? 조금 다르게 말을 하고 있다. 일단 사실 뭐 노래방 관련된 부분은 제가 간 것도 맞고 근데 이제 그게 뭐 회식이라고 하지만 간 거는 정말 잘못한 거니까 요거는 맞는데 나머지 뭐 아파트 계약부터 시작해서 경제권이 어떻고 요거에 관련돼서 사실 되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좀 그러니까 아내가 조금 보여주기를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좀 사람들한테 과시하다. 예, 보여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 나랑 나이대 비슷한 사람이 여기 계약하고 왔대라고 얘기를 하더니 아마 바로 다음 날인가 거기 상담받으러 가자고 예약해놨으니까 이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. 이제 캐피탈 얘기도 친정이나 다 저는 손벌리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. 책임 그냥 우리가 지자. 우리가 더 힘들어도 조금 더 돈을 어디서 빌려봐서 좀 더 최대한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온 겁니다. 캐피탈까지 얘기 나온 예. 거예요. 그럼 그때 계약하기 사인하기 전에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딱 잘라 얘기하시죠 그러셨어. 그러니까. 그러니까 항상 의견들이 그냥 제가 딱 잘라 얘기를 하고 뭔가 얘기를 하면은 이게 싸움이 시작되고 끝은 이제 항상 아내가 이혼하자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혼하자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제가 돈을 1년 동안 모았을 때 돈이 없었다라고 말을 한 거는 예를 들어 이제 백화점을 갔는데 아내가 춥대요. 뭐 겉옷을 안 입고 춥다고 가디건을 좀 하나 사달래요. 근데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뭐 10,000원, 20,000원짜리가 아니라 조금 이제 브랜드 있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은 내가 아직 돈이 없으니 조금 더 돈을 모아서 차라리 더 좋은 걸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니래요. 지금 백화점이 너무 추워서 지금 입어야 되겠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되니까 그래 내 아내 좋은 거 해주자. 그냥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모여서 안 모였다. 예, 너가 지금 씀씀이가 안 좋으니까 이러지 않냐. 네, 제가 이제 두 분 얘기를 쭉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내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. 이혼에
이혼해. 아니 남편 입장에서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혼이라는 얘기는 남편은 또 안 하는 것 같아요. 네. 왜 안 해요? 저는 책임감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어우, 그러셨구나. 검사는 다른 말을 해요. 우리 성진 씨는 인내력이 6점이에요. 남편의 인내력이 지금 6점이고요. 위험 회피가 0점이에요. 위험 회피가 0점이라고 하는 건 불안이 1%도 없다는 거예요. 이 남자는 브레이크 없는 스포츠카 같은 사람이에요. 왕! 이렇게 달려가요. 이거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, 사실은. 지금 자국추구 점수가 74점, 꽤 높은 편이거든요. 자국추구 점수가 높은데 지금 불안이 0점이죠. 그러면 책임감에 대해서 얘기하기 어려울 거예요. 아내 점수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. 아내는 기본적으로 자국추구 점수는 낮아요. 그래서 안정을 추구하는 형이 맞거든요. 그때 이 아내가 불안이 99점이에요. 지금 이 집의 지표로만 딱 보죠. 그러면 남편은 위험 회피가 0점, 0이야. 아내는 위험 회피가 99점, 100점 가까이. 거의 전 인생이거든요. 응. 공포 제로하고 공포 덩어리가 만난 거예요. 이게 지금 사회적 민감성이 아내는 98점이고요. 남편은 96점이에요.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을 계속 받고 내 감정이 충실히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이런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 둘 다 너무 간절해. 그런데 이 둘이 다 이런 부분을 채워줄 역량이 안 돼요. 역량이 안 돼서 아내는 맨날 외로울 거예요. 남편은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아내가 나를 충족시켜주지 않아요. 여러 가지 면에서. 그러니까 자꾸 겉돌기도 하는데 그건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기질의 문제가 조금 있기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약속은 몇 가지 해야 될 것 같아요. 새벽에 들어오는 거. 이거는 애들이나 하는 짓이에요. 네. 두 번째, 언니들 나오는 그 노래방은 안 갔으면 좋겠고, 네. 그죠? 아내에게 불안을 주면 안 돼요. 네. 아내가 지금 눈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를 해요. 아내가 굉장히 마음이 약하거든요. 그냥 또 한 가지, 제가 어렵게 생각하는 지점은 이제 형들이에요. 형, 바로 그 형. 그 형하고 만나면 좀 줄이시는 게 좋긴 할 것 같아요. 네네. 한 가지 제가 아내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. 이혼이란 말 하지 말아요. 진짜.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두 번째, 두 분 공동 통장은 가져야 돼요. 네. 서로에게 좀 명확하게 서로를 알고 보이자.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좀 세우셔야 돼요. 아이는 언제쯤 갖자. 그 사이 우리 빚은 요렇게 매해 얼마씩 갚아가자라고 하는 계획을 선명하게 서로에게 보여서 서로의 계획이 서로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. 자기야, 나는 자기 약속대로 내가 이렇게 할게. 이렇게 서로 다짐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새벽 3시 반 안으로 그냥 무조건 들어오기로 하고 여인들이 있는 건 얼씬도 안 할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동 통장을 만들어서 조금 더 이제 가계부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서로 볼 수 있도록 공유를 해야 되고 형은 그 연락 안 하고 있어 지금. 전화 왔는데요. 전화 오는 것만 받고 있고 내가 하지는 아니 않고 있어. 뭐야 그거는. 저희가 회사 사람이다 보니까 일적으로 이렇게 전화 올 때가 있어요. 이거 놀지는 않고 일적인 전화는 받아야 되니까. 그분과 유흥은 하지 말라는 거죠. 그죠? 그렇게 약속을 지금 해주신 거죠? 그럼요. 네, 좋습니다. 우리 남편 아내 한번 안아주세요. 안아주세요. 그렇게 남자답게. 그래.